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줄질 않고 있습니다. 100명대 중반대 다신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좀 아쉬운데요. 예. 문제는 우리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주로 환자가 발생하는 곳이 이제 뭐 의료기관, 뭐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방문 판매라든지 여전히 종교 집회라든지 이 관련해서 좀 나오고 있고, 또 직장으로 연결됐을 때 좀 큰 직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하고는 사실 좀 상관이 없는 부분에서 계속 환자가 나오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하고는 상관이 없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다면 말씀하셨지만 그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26%인가 그렇던데요. 그렇죠. 예, 거의 굉장히 4명당 1명은 예. 감염 경로를 모르는 채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큰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면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도 큰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밀하게 환자가 주로 발생하는 곳에 정밀하게 방역 정책을 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 환자가 발생하는 곳에 정밀하게 이 예.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예를 어떤가요? 들면 요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발생하니까 지금까지는 입원 환자에 대해서 검사하던 것을 병원에서 각자 알아서 하고 본인 부담을 했는데 예. 국가가 이제 건강보험으로 이제 해줄 테니까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방문 판매에서 주로 환자가 나오는데 그동안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방문 판매에서 유행이 생기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하는 거고요. 종교 집회 소규모 모임에서 자꾸 환자가 나오는데 이제 종교 집회 관련해서 국가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비대면을 권고하겠다. 예. 지금 이런 방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감염 경로를 모르는 케이스가 26%가 되는데 추석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접촉을 줄여야 된다, 예. 만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추석이 되면 아무래도 이동하는 동안에 뭐 휴게소나 이런 데서 접촉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오랜만에 뵙는 동네 분이나 가족 친지들을 자꾸 만나게 되니까 한번 그 안에 환자 한 명이 있으면 이제 유행이 퍼졌을 때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예. 주변에 만났던 사람 자체를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자기 자신이 감염된지 아닌지를 모르는 케이스가 많은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추석 때는 일단은 가능하면 직접 방문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이겠군요. 그게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누구라도 감염을 전파시키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본인이 감염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파시키게 되면 주변에 큰 해를 끼치게 되잖아요. 예. 이제 추석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말쯤인데요. 이번 주말경에 어떻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유지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번 생활방역위원회를 할 때도 2주 정도 수도권에서 약간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이제 완화된 정책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추석 때는 특별 방역 정책으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주였기 때문에 더 완화되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더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단계 정도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 때 강화한다고 말씀하신 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추석 때는 아무래도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그쵸, 여러 가지 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KTX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휴게소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어떤 방역 당국의 어떤 방역 조치에 대해서 약간 어떤 회의적이나 의심스러운 어떤 견해를 많이 하는데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검사 수 자체를 조절해가지고 확진자 수를 조절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사실 상상을 못 해봤는데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고 일단 검사 숫자를 볼 게 아니라 양성률을 봐야 됩니다.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WHO에서는 기준을 5%, 그러니까 5%보다는 낮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주 높았을 때가 2% 정도였고요. 지금 1%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 얘기는 100명 검사했을 때 1명이 양성이 나온다는 거죠. 국제적 비교 사이트에서 보면 멕시코 같은 나라는 양성률이 50%입니다.
2명 검사하면 1명 예. 나오는 거죠. 미국은 한 10%대를 유지하다가 지금 많이 내려와서 5%까지 떨어진 거고요. 이제 일본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한 3%에서 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 수가 적지는 않은데 가능한 한 많은 검사를 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고 방역 당국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지만 확진자 수를 좀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늘리려면 검사를 갑자기 확 늘리고 확진자 수를 좀 줄이려면 검사를 적게 한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그럴 수가 없는 게 예. 왜냐하면 항상 매일매일 양성률이 1%로 똑같다면 그 얘기대로 검사 수를 늘리면 네. 올라가겠지만 예. 매일매일 양성률이 달라집니다. 예. 검사량이 좀 많았던 날은 한 0.7%, 검사량이 좀 떨어진 주말에는 아주 가까운 접촉자들만 검사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한 1.5% 이렇게 양성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검사 수하고 양성률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예, 예. 다른 또 하나의 야당의 주장은 이거는 뭐 비과학적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방역 방법에 대한 주장인데요. 진단 키트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어떤 진단 건수가 너무 적다. 자가 진단 키트 배부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자가 진단 키트로 할 수 있는 건 주로 항체 진단 키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임신 진단 키트처럼 보는 거. 근데 항체 진단 키트라는 거는 이제 이미 한번 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하게 방역을 하는 데는 조금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치 않고 도움도 별로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항체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서 나와도 다시 검사를 해야 되고 예. 거기서 음성이라고 해도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믿기가 어렵고 예. 그렇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 주장도 많이 하는데요. 전 국민 맞춰야 된다. 뭐 통신비랑 연결돼서 그 사회적인 건 뭐 예. 교수님께 여쭤볼 건 아닌 것 예. 같고 전 국민 맞춰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주장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거는 질병관리본부 이제 질병관리청이죠. 예방접종 관리과에 1년 농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1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그 회사들하고 계약하고 이제 생산하는데 아무리 짧아도 3개월 길면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갑자기 2천만 명을 더 생산하자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그걸 다 맞추는 게 불가능을 넘어서 필요하느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예.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 2에서 3이기 때문에 집단 면역 자체가 50에서 60%면 가능하고요. 예. 또 백신만 있는 게 아니라 치료제도 국가에서 한 1,100만 명 정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예. 지금은 한 60% 정도 맞는 겁니까? 우리 그렇죠. 국민의? 예. 예. 우리가 평소에 2천만 명분을 쓰다가 올해 이제 갑자기 3천만 명분을 하려니까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예. 그 말씀이 가장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라는 말로 다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그 다른 백신 문제는 뭐 계속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일단 궁금한 게 중국이 가장 어떤 스스로 발표에 따르면 가장 앞질러 나가고 있습니다. 신뢰성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아직은 이제 최종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처럼 큰 나라들은 자국에서 생산한 백신으로 자국민을 맞추는 것이 아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 생산의 경험과 기술은 상당히 있는 나라들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관해서는 아직 우리 누구도 최종 3상 임상 시험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진위 여부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셨다는 말로 해서 그렇죠. 예. 지금 아직 공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연구 결과는 전혀 내놓은 게 없습니까? 아직까지 3상은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의 경우는 아예 자료가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도 이제 앞에 초반에 이상만 한 다음에 긴급 사용 승인을 해서 지금 자국민들한테 맞추고 있는데 말하자면 3상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야 되고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중국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11월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임상 대신
주사를 맞은다면요. 네. 그렇다면 그 결과와 우리가 접종 가능하게 될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예를 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염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백신들의 결과를 비교 평가해서 그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을 우리는 사면 되기 때문에 예. 급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안전성만 검증되면 내년 초에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 그렇지만 내년 초까지는 안전성을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상 임상시험을 할 때 백신을 보통 다 2번 맞는데 한 달 예. 간격으로 맞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없는지 효과가 있는지도 평가하려면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예. 내년 초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문 좀 드려보면 우한 그거 이 부분이야말로 좀 많이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우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 홍콩 과학자가 얘기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떤 논란이 많이 되고 신빙성에 대해서 힘이 실리고 뭐 이랬는데요. 미국 정부 자체는 부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전문가로서. 사실 그 얘기는 이미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가짜 뉴스라고 판별이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해외 저널이나 이런 데도 이미 그걸 사람이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봤을 때 그렇게 조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일부 과학자들이 아직도 데이터는 없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유튜브에서 예.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궁금한 그 바이러스의 구조랄까요? 구성 체계를 보면 과학자들은 대략 이게 인위적 개입이 있던 건지 없던 건지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유전자 변이가 생기는 것과 예. 사람이 조작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네. 전문가들은 규정하고 계신 예, 거군요, 이미. 그렇습니다. 예. 요즘 시간은 다 됐는데요. 주말인데 내일부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한번 당부 말씀 하나 해주시고 끝내주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추석은 매년 돌아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우리가 올해 처음 맞게 되는 추석인데요. 이 추석을 건강하게 모든 가족이 잘 넘길 수 있도록 서로서로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